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남정욱 작가, 홍실대 예술학부 겸임 교수인데요. 이 남 작가의 글을 아주 재밌으면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이준석에게 비단 주머니 3개 돌려준다. 예,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연전에 36살 야당 당대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준석, 지금부터 이제 직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당권을 쥐었을 때다. 지나치게 호의적인 거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뭘 해도 안 될 것이니 아무거나 해봐라. 초를 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최대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해라. 초는 필자가 아니라 필자가 친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아예 들이부었다. 대선 때는 내부 저격용 스나이퍼로 활약했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말과 행동의 브레이드는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다. 지식은 짧았으며 혀는 너무 빨랐다. 한 일간지에 실린 노무현을 평가 글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준석이 물려받았다고 당시 필자는 생각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나와 신당을 만들었는데 한 인터넷 정치 매체와의 인터뷰를 보니 역시 그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일단 왜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어가려는지 모르겠다. 당을 나왔으면 지가 당에만 자기 당에만 신경 쓰면 된다. 아무리 진행자가 상업적인 흥미를 끌어내려 해도 무시하고 이제는 남의 당이 된 당을 끌고 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면 그만이다. 모쪼록 성과를 거두시기 바란다. 뭐 이런 허나마나한 덕담이면 충분할 텐데 기어이 채점을 하신다. 한동훈의 취임 연설에 대하여 수사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쓴 글이라고 꼬집었다. 어떤 컨셉인지는 모르겠는 글을 양산한다고도 했다. 이준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글이 말이고 말이 글이다. 이준석의 이전 연설이나 기타 말 뭉텅이를 들으면서 한 번도 수사학적인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참 당혹스러웠다. 필자가 들은 이준석의 수사학은 딱 둘이다. 덤벼라, 싸우자. 그가 말한 수사학에 필요하다는 비유나 도치는 일체 없었다. 대신 야유와 도발이 전부였는데 그새 그 두 항목이 수사학에 새로 편입이라도 됐다는 얘기인지 놀란 것은 여전히 자신이 젊다고 여기는 기이한 자기 확신이다. 100세 시대라지만 그건 요새 태어나는 애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몇 년 더 생존하는 정도지 대략 예전 기대치 수준에서 죽는다. 이제 40을 코앞에 둔 이준석은 청년이 아니라 아재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꿀불견이 있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 애들 말투 따라하는 거다. 새로 생긴 말에 당황하면서 그거 모르면 마치 시대에 뒤처진 것 마냥 흉내내지 못해 안달하는 짓거리다. 예전 당대표 경선 토론 때 이준석은 까하지 말고 라는 신조어로 나경원을 침몰시켰다. 그때 나경원에게도 좀 실망했다. 그렇게 젊은 세대 말투를 방송에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라고 받아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순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슬펐다. 그때만 해도 이준석은 청년과 아재 사이에 모호한 경계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슬슬 징그러워질 나이다. 그런데도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준석은 이제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 필자가 보는 이준석은 그 또래 남자들의 술 마시고 일하고 연애하고 이런 일상적인 패턴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정치라는 허업에 미쳐 세월을 탕진한 불행한 영혼일 뿐이다. 또래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또래 역시 이준석에 대해 전혀 동년배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쨌거나 신당을 한다니 덕담으로 글을 마친다. 대선 당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대갈량 흉내를 내며 비단 주머니 3개 주겠다고 장난을 친 적이 있다. 필자도 3개 드린다. 앞으로 그가 꾸는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셋이다. 당적을 받고 민주당으로 나올 때 전임자가 하도 깽판을 쳐서 국민이 아무나 하라고 자포자기해지는 상황,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급사해 혼자 남을 때다. 건투를 빈다. 인생은 길다. 뭐 그대에게는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정욱 작가가 아주 재미나게 페이블을 찔렀습니다. 비단 주머니 3개 준댄다 준서가. 아이고 다시 반복해줄게. 이거 중요한 대목이니까. 당적을 받 민주당으로 나올 때 비단 주머니 하나,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야. 신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너한테 비단 주머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전임자가 하도 깽판을 쳐서 국민이 아무나 하라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됐대. 그러니까 이재명이 깽판 치고 그래서 꽤 깽판 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애따 너나 먹어라 이런 거. 비단 주머니 두 번째고, 비단 주머니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급사해서 혼자 남는 때.
야, 여당이고 야당이고 줄줄이 급사해서 혼자 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단주머니 세 개를 남정욱 작가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비단주머니 이건 세 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 개를 전해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실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거는 아마 민주당으로 나올 때 민주당하고 DNA가 좀 비슷하니까 글로 나오면 조금 좀 부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전임자가 깽판을 하도 쳐서 아무나 하라고 국민들이 자포자기하는 상황. 요런 나라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코미디언 출신 이양을 대통령 시켰는데 의외로 준석이는 뭐 의외로 잘할 리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 이것도 가능성이 두 개 다 아주 희박해 보이는데 하여튼 비단주머니 세 개 줬고요. 그리고 남정욱 작가가 얘기하는 게 또 재미난 얘기가 지금 준석이가 이제 39인가 그러니까 이제 40이 코앞인데 그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100세 시대로 보면 반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뭐 젊다고 볼 수 있지만 그 100세 시대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100세 시대라는 거지 지금 준석이 나이 또래가 100세 시대는 아니죠. 그때는 뭐 많이 잡으면 80대 중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절반 살았으니까 그 뭐 청년이라고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청년이라고 그러면 한 최소한 남은 인생이 한 3분의 2 이상 돼야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60대 시대에는 20살 정도면 청년이고 80세 시대면은 그죠?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면 청년이라고 하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이거는 지금 청년이라고 아니고 아재다 이런 얘기인데 청년팔이 고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언증 환자다 이런 얘기인데 남까 가지고 억가에서만 출세하는 건데 뉴데일리에서 또 이런 취재 수첩 분석 기사가 나왔네요. 지난번에 뉴데일리에서 이거 단독 기사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준석이 그 신당 당원에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해서 붙인 거 그 논란이 있었어요. 민주당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어. 글자 수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에 몇 조 그 긴 그 난에 그냥 글자 수까지 똑같이 그냥 복사 붙였대는. 뉴데일리에서도 이걸 단독 기사를 내고 저도 뽕평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석이가 요거에 대해서 또 뭐랄까 변명이라고 한답시고 얘기를 하는 게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김현정의 뉴스쇼 요 단골이죠. 요 좌파 방송인데 여기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단지 기술적 문제였지 그 큰 문제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네요. 당헌은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창당대회 날인 20일 그때 공개하는 것이다. 아니 공개했었거든요. 인터넷에 물론 그게 말로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그 개혁신당에서 공개했어요. 그래 그걸 공개한 걸 보고 뉴데일리에서 그 당원을 보고 민주당하고 비교하니까 복사해서 붙인 게 들통난 거지. 공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뭐 내부 침입해서 뭐 훔쳐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뉴데일리에서 찝는 것이 내로남불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의 실수는 그냥 후벼파는 데 선수 아니에요? 실수 아닌 거 가지고 실수로 막 위장해서 후벼파잖아요. 던킨도너스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도너스 이 모습 든 거 간지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분석했더니 타워팰리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출근하는 그 과천 법무부까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던킨도너스 매장이 없대나 어쨌대나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주면서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작업을 한 거다. 이미지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준석 말이 구라라는 게 엉터리라는 게 가짜뉴스 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착각했습니다. 꼭 집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착각했습니다. 그럼 그만인데 요걸 또 변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그랬거든요.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받은 느낌이다. 이미지 조작이다. 지하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하철 타고 다닐 일이 없다 이런데 지하철에는 이제 던킨도너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관계를 얘가 모르고 그랬으면 제가 미처 사실관계 파악이 좀 일부분이 어긋났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후 2시 20분까지 법무부로 복귀했다고 부정한 것 같던데 저는 그 해명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데 그와 별개로 제가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요지랄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커피 그거 지적한 게 그게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이미지 컨설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관계는 한동훈 해설 들어보니까 아니지 해명 들어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미지 컨설팅은 유효한 거래. 이렇게
야비하고 치사하게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 뭐 당원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인 거 제대로 사과할 놈이 아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데 요놈들 그 내로남불 그 조국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하는 짓 똑같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우겨대고. 그러니까 뉴데일리에서도 이 분석 기사 마지막에 이럴 거면 개혁신당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네요. 에이 그래도 살살 꼬집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혁자만 버리면 돼. 개혁신당에서 혁자만 버리고 개신당 내지는 개당 이러면 돼요. 개당 자하고 신자를 빼면 되겠다. 그냥 개당. 개 같은 정당, 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당, 개 같은 짓만 하는 당.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개들한테 이 명예훼손하네. 이 개들이 이 주인한테 충성하거든요. 아 이거 이제 이거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한테 충성하고 그러면 당원에는 당원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에는 충성하고 당원들에게는 충성하는데 이놈들은 이 내로남불하는 놈들은 국민에 충성 안 하고 당원들에 충성 안 해요. 야비한 짓만 하고 배신하고 당원에 배신하고 당에 배신하고 이런 놈 아니에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그 당에 배신했잖아. 당원들 배신해. 당 대권 주자 배신하고 그 여당인데 여당의 대통령 배신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 돼. 그러니까 이 저 개들한테 제가 명예훼손을 한 것 같아. 개들아 멍멍 미안하다 월월 너들은 걔도 주인은 개도 주인 저 배신하는 놈들이 있더라 가끔. 이게 미쳐가지고 광견병 애들 주인 무는 놈들이 있더라. 얼마 전에도 진돗개가 뭐 주인 물고 이런 거 나오더라. 그 미안하다. 전체적인 개는 아니고 미친 개는 주인을 무는구나. 그러면 개혁신당이 아니라 미친 개당. 그거 어떠냐? 미친 개당. 줄여서 개당. 그렇게 해? 아니야. 광견당? 그거 어떠냐? 광견당. 그래서 광당 아니면 개당으로 해봐. 나 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이놈이 어디서 이 개구라. 야 비단 주머니 3개 가져가라. 에따 가져가라.